안녕하세요. 로지 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금 에피소드 3, Guy You Hate Vegetables 하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세 편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 정리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하시려면 에피소드 좀 많이 봐주시고요.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반복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벌레가 필요한 에너지를 줘요. 이런 말이에요. 벌레가 필요한 에너지를 줘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까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영어 회화가 좀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지도가 되고 서로 생활 영어가 됐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까유라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벌레가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라는 게 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닥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구조를 만약에 이해하시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고요. 사실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하나의 문장 구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요. 자, 한번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벌레가 필요한 에너지를 준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장을 하나 완성하려면 단계 밟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될 단어는 바로 기부입니다. 어머, 기부 모르는 사람 어딨어? 기부 앤 테이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기부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문장 구조를 취하죠. 그래서 그거 일단 편하게 한번 만들 수 있을 만큼 연습해 볼게요. 일단은 다른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 너한테 책 한 권 줄 수 있어. 나 너한테 책 한 권 줄 수 있어. 우리 집에 책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책 한 권 줄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I give라고 얘기하면 I give면 난 너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데 줄 수 있어 라는 색깔을 입히려면 can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can give 하면 나는 줄 수 있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give라는 단어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붙냐면요. 누구한테 주는지, 받는 상대가 누군지를 바로 give 옆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럴 때는 I can give you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I can give you. 나 너한테 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저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 책 한 권 난 너한테 줄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you라는 상대를 밝히고 나면 뭘 줄지 그 내용을 you 바로 뒤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an give you a book 이렇게 하면 난 너한테 책 한 권 줄 수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can give you a book. 한 번 더. I can give you a book. 한 번 더요. I can give you a b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 조금만 해볼까요? 난 너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어. 어떤 에너지? 그래서 I can give you my energy?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 에너지를 줄 수 있어. 사실 회화적으로 에너지를 준다 이런 얘기는 잘 안 쓰고 에너지를 보여준다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일단은 연습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내 사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우와, 나는 주겠다는데 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 can give you. 내 사랑을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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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 모든 헌신, 내 모든 헌신을 너에게 줄게. 어머,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도망갈라. 어떻게 하냐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devo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헌신을 너에게 줄게. 한글로는 devotion,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devotion의 그 영어적 사전적 뜻은 어떤 뭐 사람이나 대상에게 어떤 특정 대상에게 완전히 에너지를 바치고 그리고 충실히 집중하는 거 그거를 디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도 회사에 디보션 해줘야 되는 거고 부모가 자식에게도 디보션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디보션을 너에게 줄게. 근데 사실 회화적으로 준다라는 것보다는 내 디보션을 쇼 보여준다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방금까지 뭐 한 거예요? give라는 단어를 연습을 살짝 해봤어요. 포인트가 뭐였죠? give 바로 옆에는 누구한테 주는지 받는 상대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줄 건지 내용이 바로 뒤에 따라 붙는다. 일단 요거부터
연습하시고 입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을 너에게 줄 꼬마.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can give you my love. 한 번 더. I can give you my love. 한 번 더요. I can give you my lo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 연습. 나는 그들에게 내 사랑을 줄 수 있어. 그들이 누군데? 뭐 다양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생들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직원들일 수도 있고 내 제자들일 수도 있고 뭐 그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막연히 그들에게 내 사랑을 줄 수 있어. 자, 그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I can give. 그들. 그거를 바로 them이라고 얘기하죠. 언제 에피소드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대명사, 뭐 인칭 대명사 뭐 이런 거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 우리 공부할 때 봤잖아요. 그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them이나 they나 같은 소리죠. 가들 갱상도 사투리로 가들 뭐 이런 뜻인데 그들 가들 뭐 이런 뜻인데 인칭대명사는 문장의 어느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특징이 있어서 they라는 단어는 문장이 시작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저 모양이지만 그 외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them이라고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아요. 가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나는 가들한테 내 사랑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can give them my love. lov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그들에게 나의 devotion, 나의 헌신을 줄 수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I can give them my devot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내 열정, passion을 줄 수 있어. 그들에게, 가들에게 어떻게 하죠? I can give them my passio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는 여러분들께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I can give you. 여러분들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 you죠. 그래서 I can give you my lov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연습이 됐는데요. 아까 우리 그 타겟 센텐스 목적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는 문장이 뭐였냐면은 벌레는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줘요.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영어로 뭐죠? worms라고 얘기하죠. 문장이 시작될 때는 대문자. 그래서 worms라고 얘기하고 준대요. worms.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worms give us. us가 우리잖아요. us가 we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worms give us.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준대요. The energy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이 어떻게 되죠? Worms give us the energy. 벌레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대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벌레가 에너지를 준대요. 그러면 worms give us the energy. 일단 여기까지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시면 조금만 더 살을 좀 붙일게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the energy라는 단어를 요 뒤에 자리에 뭔가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문장의 형태로도 꾸며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꾸며줄 수 있는데 일단 까이유 에피소드 3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worms give us the energy. 그래놓고 뭐 we need라고 해볼까요? We need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앞에 있는 에너지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점점 길어지고 머리가 아픈데요. 맞아요. 머리 아파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 낯설고 힘들어도 보고 또 보고 와닿진 않아도 말해보고 계속 반복해보면 정말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또 그게 편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처음부터 편해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영어 공부하면서 이 구조 이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쓰이지?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저 자신한테도.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앞에 있는 기부라는 문장 구조 잠깐 잊고 에너지를 뒤에서 꾸미는 이런 구조가 또 이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book. The book이 뭐예요? 책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The book we need. 우리가 필요한 책. 이해되세요? 뭐 the house we like. 뭔 소리일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집.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또 뭘 예를 들어볼까? The car we hate.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차 있지?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또 뭐 해볼까? The lady we hate.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증오하는 그 여자 있지? 그 여자 저기 걸어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뭐 있을까? The chocolate we like.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초콜릿 있잖아. 다 팔렸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또 외면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읽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어색하지만 계속 봐주고 말해주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쳐다봐 주면 언젠가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뤄봤습니다. 어려워요. 괜찮아. 몸에 좋아. 네, 그래서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벌레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준대요. 어떻게 하냐면 worms give us the energy we need. 여기 줄을 살짝 괄호를 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한 덩어리, 이걸 덩어리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 어느 자리예요? us. 받는 대상 뒤에 어떤 물건을 주는지, 뭘 주는지 내용이 바로 저렇게 조금 길게 왔어요. 원래는 저 괄호 자리에 the book, 뭐 the energy, the love, the passion, the devotion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we need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조금 길게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좀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엄마 아빠가 까유를 데리러 왔어요.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도 보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좀 맡겨두고 이모 집에 잠깐 맡겨두고 중요한 일을 보러 갔다 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데리러 와야죠. 예, 안 데리러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까유 데리러 왔어요. 이 말을 또 얼마든지 회화에서 할 수 있겠죠. 자, 데리러 왔다.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중에 픽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픽업 같은 거는 보통 차로 데리러 갈 때, 픽업, 픽유업, 널 차로 태울게, 한글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데리고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데리러 왔대요, 또. 왔어. 우리 왔다 그러면 뭐 come도 생각나고, 그렇죠? 도착했으니까 arrive도 생각나고, 비슷한 단어로 get, 도착했다,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요 표현도 너무 좋아요.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회화적으로. drop by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공부해보면, drop이라는 단어만도, 아유, 머리 아프라. 이렇게 되는데, 뭐가 옆에 하나 붙어서 뜻이 완성될 때는, 또 외워야 될 게 또 늘어나니까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예, 그렇지만 너무 많이 쓰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바로 drop by입니다. drop by. drop by라는 것은요, visit. visit. visit이 왜 어디에 방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방문 이러면 뭔가 officially.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느낌, 뭔가 좀 갖춰진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drop by는 그냥 casually, 그냥
편안하게 뭐 스케줄을 잡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용건이 있으면 잠시 가서 들리는 거 그런 걸 drop by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 아빠 까유를 데리러 왔어요에서 데리러 왔다 이거를 drop by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엄마 아빠니까 mom and dad 이렇게 mom and dad drop. 자, 우리 지금 스토리 책을 읽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잘하죠. 그래서 drop by 이러면 일단 왔다라는 얘기가 돼요. mom and dad drop by. 끝이에요. 여기다가 마침표 찍어도 돼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왔어. 그럼 my friend drop b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어디에 잠깐 들렸어. 그러면 I drop by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죠. drop by라는 단어 대신에 round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into라는 단어를 써서 뒤에 장소 따라 붙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drop by 되시겠죠? 잠깐 들렸어. 잠깐 왔어. 방문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이렇게 무겁고 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잠깐 왔어. 그거를 drop by라고 얘기합니다. stop by, come by 뭐 이것도 다 쓸 수 있고요. 어쨌든 mom and dad drop by. 자, 근데요. 지금 오늘 자꾸 챙겨야 될 게 많네.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모양. 이게 뭐냐면 to를 하나 붙여서 그 옆에 동작 V가 verb, 영어로 verb, 동작이라는 뜻인데 to 동작, to 쓰고 동사, 동작을 붙이면 다 끝난 문장 뒤에 붙으면 보통 해석이 그걸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한번 문장이 다 끝났는데 그 뒤에 to 동사 이걸 뭐 to 더하기 동사 원형 뭐 이런 말도 쓰고 to 부정사라고도 붙이고 아이고 머리야 to 더하기 동사 이게 다 끝난 완벽한 문장 뒤에 살포시 붙을 때는 그 동작을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mom and dad가 drop by 했어. 왜? 까유를 챙겨 갈랐고 이렇게 되잖아요. 까유를 챙기려고 이러는 게 to pick up 까유 이렇게 일단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Mom and Dad drop by to pick up 까유. 한 번 더. Mom and Dad drop by to pick up 까유. 한 번 더. Mom and Dad drop by to pick up 까유. 일단 이렇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mom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my friend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y friends dropped by. 무슨 말이죠? 친구가 잠깐 들렸어. 뭐 하려고? Say hello. 무슨 말일까요? 안녕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안부 전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안부 전하려고 잠깐 왔어. My friends dropped by to say hello. 자, 또 내 이웃이 잠깐 들렸네. My neighbor dropped by. 왜? borrow. 뭘 빌리려고 왔을까? borrow a ball.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집에 공 하나 있는데 공 하나 빌리려고 들렸네.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y neighbor dropped by to borrow a ball. 한 번 더요. My neighbor dropped by to borrow a ball.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뭘 해볼까? 네, 뭐 다시 친구로 갈까요? 그러면 my friends drop by. 뭐 하려고요? to 나에게 김치를 주려고. Give me some 김치. 우와. 뭐 이렇게. 좋은 친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잠깐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느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drop by.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사실 큰 문법이거든요. 문장 구조에서 완벽한 문장, 이미 다 끝난 문장 뒤에 붙는 to 동사는 그 동작을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대부분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길게 쓰는 요령 두 가지를 지금 보신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바로 위에 보이네요. The energy. 이 바로 옆에 문장에 하나 이렇게 살포시 붙는 거 보이시죠? We need라고.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에너지를 꾸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문장 뒤에 또 뭐를 써서 to 동사 원형을 써서 이렇게 또 위하여라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맞네. 오늘도 왠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하나 이제 또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냠냠냠 맛있게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시라고 하죠. 근데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과거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먹었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ate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제 세대라면 뭐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은 기억을 해보시면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규칙적으로 과거 형태로 바뀌는 게 있어. 보통 ed가 붙어서 study, studied, 머물렀어. 그러면 stay, stayed. 뭐 또 뭐 있을까? control, 통제했어. controlled. 이런 식으로 ed가 붙어서 과거를 말하는 방법도 있고요. 완전 지 맘대로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그냥 외워야 했어요. 뭐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다, go 하면 과거 영어로는 went라고 하잖아요. 지금 먹다 하면은 eat인데 먹었어. 그러면 ate가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여기다 썼냐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입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게 그 필요한 순간에 탁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냥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저도 많이 겪었어요. 늘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말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 저조차도 꼭 써야 될 때 생각이 안 나서 어버버버 하고 막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때 그 단어 막 이러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연습 안 하신 분이라면 별로 이렇게 입으로 연습해 본 게 없은 분이라면 좀 이런 거 연습해 줬으면 좋겠다. 알더라도 아는 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거는 좀 다르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까유가 vegetables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grandpa가 이렇게 막 달래가지고 먹게 돼요.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까유가 엄마 아빠가 이제 딱 데리러 오시니까 우리 vegetable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We ate our vegetabl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ate our vegetable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te라는 단어. 들으면 들리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결국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I ate ice crea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는 어떤 들리는 과거형의 동사가 있었다면 그냥 스치지 마시고 내 입으로 자꾸 소리를 내서 그 단어 내 거로 만들자. 예,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먹었다. 우리가 야채를 먹었다. 이제 그거 타겟 센텐스였고요. 이제 마지막 그 타겟 센텐스는 이겁니다. 쿠키 먹을 시간이네. 자, 지금 이 내용이 뭐였어요? 까유 hates vegetables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할아버지가 놀아주고 하면서 막 결국에 야채를 애가 꺼이꺼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주는 걸 reward라고 얘기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게 뭐였겠습니까? 까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를 이제 주는 거죠. 자, 이제 쿠키 먹을 시간이다 할 때 아니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쿠키 먹을 시간이야, 약 먹을 시간이야, 뭐 또 뭐 있을까? 목욕할 시간이야, 뭐 TV 볼 시간이야. 이런 말 이제 또 집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문장을 시작하면 좋을까? 그게 바로 It's time.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시 뭔데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It's time for. 그래 놓고 뭐 할 시간인지를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쿠키 먹을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It's time for cookies. 이렇게 얘기하면 쿠키 먹을 시간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우리 스토리북 읽을 시간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s time for storybook.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 해볼까?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for ice cream.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it's time for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간이야. 그거 할 시간이 된 거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쿠키 먹을 시간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It's time for cookies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3 안에 있는 내용을 3편에 걸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조금 어렵다. 어떤 분은 뭐 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 거죠.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었던 분들은 또 이제 괜찮으신 거고, 영어나 좀 싫어했었어요. 다른 거는 뭐 했어도, 뭐 이런 그러신 분들한테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냥 자기화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 에피소드 설명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내 걸로 만들면 제일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딱 와닿는 표현이 한 개라도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사실은 듣고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가니까. 뭐든지 반복을 많이 해야 내 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반복을 위해서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한다고 저는 믿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